말씀처럼 지금은 과학 시대이고요.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.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꾸로 무속에 의존한다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날 MBC 스트레이트 발언 중에 가장 제가 경악스러운 것이 이걸 기자와 뻐젓이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도사와 대화를 나누고 인생을 삶이 무엇인가를 토론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클래식도 듣고 뭐 웬만한 내가 그 신기 무슨 그런 게 있는 샌데 뭐하러 내가 그 무당을 만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렇죠. 사실은 조금 이 한간에 이 무속적인 것에 대단히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, 또 주변에 그 뭐 이상한 그 도사 뭐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듣긴 했어요. 그리고 실제 토론 과정에 이 천공 스승이 등장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또 부각이 됐고. 그 경동 과정에서. 네.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. 굉장히 거칠게 싸웠다는 거예요. 그 천공 스승 유튜브를 들어봐라. 얼마나 내용이 들을 만한 게 많은지 이렇게 오히려 강변을 해줬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후보의 머리를 꽉 잡고 있구나라고. 그러나 이제 그걸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 정도 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발언으로 공식화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이 야당, 제1야당. 그러니까 그 야당의 영혼이 털린 날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당 정치 그러면 수기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토론을 형성하고 여론 정치의 보탬이 되는,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국민 혈세로 보조를 해주잖아요. 이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샤머니즘의 포로가 돼 있다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위기인 거예요. 그렇죠. 한 정당의 위기인 것뿐만 아니라. 왜냐하면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새삼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걸 알았어요. 아까 제가 그 검찰과 검찰을 다 조직을 망가뜨리고, 그죠?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켜 놨잖아요. 언론사주 뭐 다 만나고, 그 다음에 이 검찰 출입하는 언론사한테는 단독 특종을 미끼로 해가지고 받아쓰기만 시키고, 또 뭐 김건희 씨가 나오든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이든 질문을 하면 짜증을 내고 질문을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. 윽박지르거나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신비주의로 검증 없이 그냥 가겠구나. 최순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. 박근혜 후보한테 묻질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한 거죠. 그때처럼 똑같이 이 후보는 껍데기 후보는 윤석열이고 커튼 뒤에는 이 최순실처럼 이 김건희 씨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, 그 김건희 씨가 갑자기 그 임태희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커튼 뒤에 있을 거라고,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공적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선거 책략이구나. 안 되겠다. 이걸 공개시켜야 되겠다. 공적 책임에 걸맞는 검증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. 라고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. 그거 보면 아마 이제 그 도력을 과시하려고 그 잔인하게 소한테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겼는데 아마 피를 막 철철 흘리고, 그러니까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현장에 뭐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또 아이들도 그게, 보고 막. 그게 뭐 정통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. 살생을 금지하니까. 근데 그런 걸 능히 할 수 있는 걸 보면 어떤 권력욕에 집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참 잔인하겠구나. 그런 사람한테
권력을 장난스럽게 지켜주면은 정말 세상을 파괴할 수 있겠다. 상식 이하의 이 짓이 벌어질 수 있겠다. 그런 그 전율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죠.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다라고 봅니다.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형수 욕설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체 다 사정을 들어보면 그 가족 내부가 참 그 가난 속에서도 삶에 대한 그 치열한 뭔가 삶을 살다 보니 있는 가족 간의 상처이구나, 좀 어루만져 주고 싶다,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또 뭐 잡다한 여타의 뭐 시비도 사실은 후보가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뭘 일을 해보려고 하니 좌초되고 하는 과정에 뭐 울분도 토로하고 하다 보니 시비에 걸린 일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이해되는 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가족 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, 근데 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우리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.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고, 국정을 맡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. 또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태보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그냥 현재의 우리의 불만이 불평등 양극화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그 주범이잖아요. 그 부동산 문제를 이 불균형의 문제와 주거복지 두 가지 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, 역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생각과 대비책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잘 스며들게 앞으로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.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, 무엇보다 5년 전의 촛불광장에서의 우리가 흘린 눈물, 간절함, 기도, 이것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네.